어린 서연이는 넓고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행복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강하고 인자해 보이는 남자는 정원의 뿌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항상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정원의 아름다움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게 일했는지 그의 이마에 깊어진 주름을 그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든든한 기둥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이는 강하고 독립적인 젊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원 한 구석에 자신만의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정원의 흙이 자신을 어떻게 길러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강했던 아버지가 지팡이에 몸을 크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정원은 조금 덜 푸르고 조금 더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서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원은 항상 아버지의 것이었잖아요. 제가 왜요? 그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아버지가 돌봐왔는데 아버지는 깊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 몫을 다했단다. 이제는 너도 이 정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 서연이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끝없는 자원이었던 그녀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조금 덜 따뜻하게 느껴졌고 공기는 조금 덜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새겨진 걱정의 주름, 지친 눈,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정원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연이는 자신이 단순히 거주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아이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지만 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시들어가지만 자식은 장성에 독립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효도보다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국제관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질서의 부모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님을 선언하고 세계는 당황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후 미국의 내리사랑 역할을 살펴봅니다. 첫째, 안보 제공입니다. 나토를 창설하고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개입했으며 일본, 독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 군사적 보호막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경제 기여입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를 세워 IMF와 세계은행을 창설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했습니다. 셋째,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공급하여 세계 무역과 금융 안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언뜻 생각하면 부모가 자신의 소득과 건강을 희생해서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방위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는 미국의 안보우산 덕분에 군사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달러 시스템 덕분에 원활한 무역과 금융 안정성을 누렸습니다. 이 역시 마치 자식이 부모의 지원을 효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시들어갑니다. 트리핀 딜레마와 쌍둥이 적자로 고전 중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적자가 커질수록 달러 신뢰는 흔들리는 모순 구조를 말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 확대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제조업 공장은 해외로 이전하고 중산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민은 왜 우리가 세계의 경찰이어야 하냐, 왜 우리의 세금으로 남을 지켜주냐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체력이 약해지고 희생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장면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분노하는 미국은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국, 일본, 나토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압박하며 중국, 유럽, 한국, 일본에 대한 관세 및 규제를 강화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본격화되고 이후 바이든 정부도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 2기에 들어 이는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는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조공을 바쳐라라고 말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황하는 세계는 미국이 부모가 아니었음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은 미국의 태도 변화에 충격받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부모라는 헛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냉정한 계약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부모가 아니며 동맹국도 자식이 아닙니다. 국제관계는 사랑이나 헌신이 아니라 이익과 계약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트리핀 딜레마의 교훈을 떠올립니다. 기축통화국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국내 불만을 낳는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무조건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국은 스스로 안보와 경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세계 질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냉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